지금 급여가 계속 안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힘든 실정이긴 네. 합니다. 4월달, 5월달은 교육을 받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점을 6월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6월달에 네, 실적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네. 6월달에 매출을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소득이 7월달에 나오거든요. 목표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목표는 일단 기존 월급 정도는 빨리 벌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기존에 제가 월급으로 가정을 했었을 때 한 28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정도를 남길 수 있는 만한 벌이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번 달에 당장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나요? 저도 솔직히 도전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네. 싶은데 현재 회사에서는 이제 너무 좀 이른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을 내려주셔서 지금 당장 도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선배님들께 지인 영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제 상황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수익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히려 이제 지인 관련된 영업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식적인 부분이나 기존의 주변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 이제 가입을 필요해서 가입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빨리 준비를 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오히려 제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게 저에게 더 많이 일 수도 있고, 물론 제가 그런 실수를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 고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상황들을 좀 제가 직접 겪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례지만 회사가 어디예요? 이거는 모자이크 나오고. 처음 들어보네요. 여기 지금 몇 명 정도 있죠? 그 사무실에? 지금 설계사 관련 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사무실에 90명 정도고 아니요, 광주도 따로 있고 다 포함해요. 전라도 광주? 네네네. 원래 지역은 대구시죠? 그럼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 달에 매출이 없어서 월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매출이 없어서 월급이 안 나왔어요. 근데 6월 달에도 나올 줄 알았는데 교육기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매출이 안 나왔어요. 지금 급여가 계속 안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힘든 실정이긴 네.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진짜 최대로 이때까지 내가 월급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 5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가장 두렵고 막막한 것은 이제 저만의 이익을 취하려다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자꾸 생겨서, 이번에 그 지인 영업에서도 클로징을 못했었을 때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한테 많이 컸거든요. 당연히 계약을 할 줄 알았던 난 너와 계약을 하겠다, 우리 언제 보자 라고 이야기가 끝나고 그 전날에 갑자기 계약이 안 됐던 그런 상황들이라서, 그런 부분 한번 겪고 나니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제가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제가 준비가 됐으면 그분들도 제 고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경우도 또 있어서 그게 좀 많이 막막해서 당장에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로 교육을 길게 잡고 하시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봅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살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랑 이 회사 의견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저는 좀 약간 다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최고의 배움은 실전에서 얻는 배움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약관 보면은 약관 보고 증권 보고 한다고 하면은 감이 1년을 봐도 전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는 보험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아무거나 막 파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나도 가입하고 싶고 고객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계약 체결을 할 것이냐, 저는 약간 이런 쪽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팀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막 남을 해치거나 해로운 보험을 가입시거나 일단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상황을 내가 좀 좋은 보험, 이건 나도 가입하고 싶다, 이런 보험을 팔아야겠다, 그런 보험 리스트 레시피를 모으시는 게 지금 상황에는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실비보험 가입 안 하잖아요. 실비보험 없는 상태고 실비보험 가입 안 하시잖아요. 팔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입 안 한 걸 고객한테 약간 제안하고 하기가 좀 주저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나 먼저 좀 가입해야 될 니즈를 좀 먼저 좀 느껴야 이게 좀 잘 판매되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질문 한번 드리긴 했는데 본인이 좀 가입하고 싶다라고 느낀 부분이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 이렇게 두 가지 네,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력이 있는 뇌 관련된 그 보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버님이 뇌경색이 네,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본인도 계속 보험이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를 하나 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보험료는 얼마 정도 하시면 딱 적합할 것 같으세요? 제가 기 고객분들 상담을 이제 좀 참관을 하러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요. 저는 이 보험료에 대해서도 되게 무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내가 가입한 적도 없고 그렇죠. 내가 내본 적도 없고 어디서 이제 설명을 딱 들었던 적도 딱히 없었고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도 되게 무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높은 금액일 수도 있고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낮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하고 나이 비슷한 분들조차도 많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겪어봤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좀 과한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적당히 나중에 충분하게 제가 뭔가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좀 샘플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보험이 좀 괜찮을까?